여들톡 들으면서 나도 팟캐스트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해본 톡토로들 계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와 함께라면 누구나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발행할 수 있어요. 녹음부터 편집은 물론 여러 다른 팟캐스트 플랫폼에 한 번에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여들톡처럼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눠보세요. 스포티파이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지금 바로 스포티파이에 가입하고 팟캐스트를 시작해보세요. 심지어 무료입니다. 여자 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하나씨 어제 금빛 종소리 온라인 북토크 세 번째 시간 잘 봤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회상록으로 진행을 했죠. 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줌으로 금빛 종소리에서 소개했던 고전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2강이 더 남았고요. 저는 이 금빛 종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정말 특별하게 좋아요. 함께 어떤 비밀 북클럽을 운영하면서 비밀스러운 종소리를 듣는 듯한 사실 종소리를 못 듣는 게 포인트인데 왜냐하면 줌이 잡음 제거 기능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정말 신기술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제가 작은 종을 준비해서 여러분 함께 종소리를 들어봐요 하고 쳤는데 사람들이 소름 끼쳐 하면서 종소리가 안 들려요. 노이즈 캔슬링. 네. 그래서 제가 입으로 그 소리를 댕하고 내기 때문에 금댕단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한동안 조금 이 정보가 조금 헷갈려서 이게 미는 북클럽 내부의 행사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네네. 강의를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마지막 5강인 카프카의 변신은 오프라인 강의여서 연말 송년회 느낌으로 서울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것만 개별 강의를 구매할 수 없고 맥베스는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11월 21일에 네 번째 책인 맥베스 온라인 줌 토크가 있고요. 네이버에서 김하나 작가와 고전 독파하기로 검색을 하시면 민음사의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1시간 반 이야기하는 건데 어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시계를 봤더니 이미 20분을 초과했더라고요. 박찬호세요? 투머치 토커. 근데 이게 재미도 있지만 꽤 아주 집중된 이야기여서 안 나가시고 또 너무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저도 이야기하면서 참 즐거웠고요. 맥베스 때도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으니까 톡토로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여둘톡에서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금빛 종소리 또한 김하나 씨의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그야말로 자신이 사랑하는 고전 문학 작품에 대해서 실컷 투머치 토킹을 할 수 있는 장이라서 원 없이 다들 놓치지 말고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거든요. 그리고 전국에 계신 작은 책방과 도서관 담당자 여러분, 여들톡 메일 주소 아시죠? w2talking w 숫자 2 talking@gmail.com으로 금빛 종소리 북토크 신청을 받습니다. 제가 그동안 금빛 종소리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오프라인에서 금종단을 만나는 게 좀 이상하게 계속 비껴갔어요. 근데 최근에야 이유를 알게 된 게 제가 너무 바쁠까 봐 출판사에서 저를 과보해주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활동을 마무리하고 집필 모드로 천천히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창원의 아주 작은 책방 19호실이라고 하는 서점에서 있었던 서점 사장님과 사장님의 친구분을 포함해서 20명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북토크에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아, 이런 모임을 나는 더 하고 싶다. 내가 이 금종단을 만나지 않고 집필 모드로 들어가면 너무 마음에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서 특별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공간의 규모, 지역 다 상관없고요. 물론 제가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잘 배분해서 선별을 해서 가긴 하겠지만 내가 신청을 해도 될까 이렇게 쭈뼛거리지 마시고요. 책방 19호실에서의 북토크가 참 좋았던 것도 모두가 금빛 종소리를 읽고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 지역과 규모에 상관없이 금종단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은 얼마든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약간 온실 속의 화초처럼 보호를 받던 이 조그만 작가님이 결심을 했어요. 네, 제 몸을 갈아서 어디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풀뿌리 북토크를 하겠다 이런 결심이 선 모양이니까 지역의 작은 동네 책방 사장님들 그리고 지역 도서관의 사서 여러분 많은 신청 바랍니다. 또 하나의 신박한 북토크가 있습니다. 네, 우리 톡토로들의 성지가 되어 있는 서교동의 호프마당. 저희가 여둘톡에서 소개한 이후로 여둘톡 행사가 있거나 북토크가 있는 날에 톡토로 분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뒤풀이를 하러 가는 장소가 되었죠. 이 호프마당에서 저희가 소수의 독자들과 만나는 아주 오붓한 북토크 자리가 열립니다. 어떻게 이런 기획을 다 할 수가 있을까요? 기획 대천재 이야기 장수의 이현실 대표님께서 이 아이디어를 던졌을 때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20명 정도의 소규모 인원이 모여서 그분들이 자기 얘기도 하시고 저희가 또 그 얘기도 들어보고 하는 아주 친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맥주 한잔 하면서 또 맛있는 안주도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될 거예요. 네, 참가 비용은 15,000원이 있고요. 선착순으로 응모를 받으면 너무 야박하게 빨리 끊길 것 같아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지 사연을 작성해서 응모하는 방식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11월 3일 일요일까지 사연 신청을 받고 있고요. 이야기 장수 이현실 편집자님 인스타 계정 프로문학이에요. PROMUNHAK 프로문학 인스타 계정의 프로필에 들어가시면 신청 링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예스24랑 같이 주최하는 행사라서 예스24에서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책을 구매하신 분들에게 조금 더 당첨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둘톡 다음 회차에는 해운대의 현인 목욕탕의 철학자 이옥선 씨가 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이옥선 작가님 방송 출연을 정기적으로 늘려달라 이런 요청이 참 많았었는데 저희가 힘 닿을 때마다 한번 같이 방송을 꾸려가 보려고 해요. 즐거운 어른과 8살의 합동 북토크 때도 이옥선 작가님을 향해서 가족관계 고민, 모녀관계 고민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옥선 씨의 시원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연을 w2talking@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으로 코너를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다소 신랄하고 매콤할 수 있다. 이런 칼칼할 수 있다. 경고는 미리 드리고요. 고민 사연은 10월 30일 수요일 오후 4시까지 메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소식이 참 많네요. 행사가 있죠, 곧. 네. 이옥선 작가님과 함께 저희 셋이서 또 여수에도 갑니다. 11월 5일에 여수 북토크가 있고요. 이미 신청은 마감되었다고 하는데 그날 오시는 분들 여수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자, 지난 여둘톡 120화에서 여둘 고전클럽 햄릿과 맥베스, 조승우와 셰익스피어 편을 이야기하면서 다음 회차에는 저희 집 티켓 요정을 모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준비된 티오라고 해줘. 준비된 티켓팅 선생님, 우리 티오님, 티켓 요정을 줄여서 티오라고 부르겠습니다. 티오님을 모시고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21화 티켓팅 노하우 대방출 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톡깔 한번 갈까요? 둘, 톡 파워. 파워. 저희가 지난 회에
햄릿과 맥베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셰익스피어 원작에 대한 저희의 해설도 참 좋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조승우 배우의 햄릿 공연을 그것도 첫날 2연석을 예매를 해서 갈 수가 있느냐. 그 부분에 또 포인트를 두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아, 제가 예매하는 그 현장에 계셨죠. 굉장히 어설프지 않았습니까, 현장이? 그곳은 심지어 냉면집이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온냉이라고 참 맛있는 냉면집이 있어요. 올여름에 그곳이 있어서 참 즐거웠는데 거기 또 바 자리잖아요. 거기서 냉면을 시켜놓고 친구 하나랑 같이 셋이서 기다리면서 예매 오픈됐다. 그러면서 선우 씨가 막 들어갔는데 폰이 버벅거려가지고 막 손가락을 벌벌 떨면서 어설프게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아니 저게 될까? 이렇게 치열한 티켓팅 경쟁인데 싶었는데 그때도 몇 번을 막 이씨 이러면서 막 튕겨 나오고 이선좌를 그러다가 맞았죠. 이선좌. 근데 이제 조금 포기하고 냉면을 기다려도 될 법할 때에도 계속 들어가더니 그때 성공했어요. 네. 지금 하나 씨가 자기도 모르는 새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입받게 됐습니다. 뭔가요? 포기하지 않는다. 아, 예매 성공의 가장 큰 노하우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never give up. 그렇죠. 제가 사실 저를 티켓 요정이라고 불러주는 건 하나 씨와 우리 친구들의 아주 조그마한 무리 정도고 저보다 훨씬 상급 요정들이 많이 계십니다. 티켓 마법사들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레벨 한 2 정도? 1은 아닌 것 같고 2 정도 된다면 막 레벨 13, 15 막 이런 티켓 대요정, 마왕들. 마왕, 마법사들이 너무 많이 계신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막 매크로 돌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죠. 매크로는 또 완전 다른 세계예요. 티켓 악마들. 그렇죠. 데블들이죠. 그쪽으로는 뭐 손을 뻗지 않는 게 우리 건강한 삶을 위해서 좋고 저는 굉장히 매크로를 돌려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티켓을 판매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말 극혐합니다. 티켓팅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레벨 1도 안 되는 저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어떤 막연한 이미 패배감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거 너무 인기 있는 공연은 막 뭐를 돌리고 너무 치열해서 보통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 라는 식으로 생각하곤 하거든요. 어렵죠. 그런데 선우 씨가 특별한 어떤 기술이 있거나 어떤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 1번은. 그렇죠. 포기하지 않는 마음. 저 같은 하급 요정들도 패배감을 항상 잔잔하게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티켓팅을 너무 잘해. 너무 자신감에 넘쳐. 이런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운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누구나 가끔은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확실히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 바로 티켓팅계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준비하고 또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영역이 있고 그렇죠.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모든 걸 다 원하는 대로 티켓을 쟁취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렇죠. 티켓팅계에 몸담고 있는 이 요정들 마법사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하는 말이 티켓팅은 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패배감을 처음부터 느끼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그거 운이 제로인 상태인 거잖아요. 이건 되게 인생의 어떤 가르침 같기도 하네요. 그럼요. 그렇죠. 인생의 만사가 사실 운이 좌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은 복불복이고 다 운이니까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 라는 소극적인 자세로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티켓팅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교훈을 얻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마인드야말로 요정이 될 자격 같습니다. 그런가요? 티오. 제가 티켓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철학은 진인사 대천명. 운에 맡기긴 하는데 결과는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사실 저도 TEO 레벨 2로서의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왜요? 잘하잖아요. 한동안은 되게 안 되더라고요. 아, 이게 다 약간 흐름이 있어. 세상 만사가 그렇듯이 좀 약간 나 좀 되나? 우쭐우쭐? 이러다가 또 와르르 망하면서 난 이제 틀렸나 봐. 그 감을 잃었나 봐. 이런 시기가 있다가 약간 도박사 같은 느낌이기도 하네요. 도박과는 또 다르죠. 네, 노력한 만큼의 예. 결실만 얻는 거니까 그런 어떤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최근에 성공한 공연들이 그래도 조승우 씨의 햄릿을 했고 그리고 조성진 씨가 또 지금 내한 기간이에요. 저의 어떤 본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조성진 씨가 지금 3회 협연이 10월과 11월에 있는데 그거를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윤찬 씨가 12월 18일에 또 하나 씨가 좋아하는 지휘자 파보 예르비랑 같이 협연이 있는데 이제 그것도 성공을 했죠. 지금 이번 회차를 조금 일찍 당겨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선우 씨가 통영으로 떠나기 때문이죠. 그렇죠. 조성진 피아니스트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도 공연을 봐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과 통영과 이어서 공연이 2개가 있습니다. 오늘도 가는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통영은 저도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너무 중요한 마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안타깝게도 빠지게 되었죠. 조성진 피아니스트의 통영 공연 표는 선우 씨가 너무 가고 싶어 했지만 일단 통영이 멀기도 하고 그래도 표만 구해지면 무슨 수를 써서든 가겠다. 그렇게 계속 애끌어 하는 것을 오랫동안 제가 봤는데 어떻게 구했어요? 처음에는 실패했잖아요. 네네. 통영음악당에서 열리는 조성진과 친구들 공연의 경우에는 실내악 공연이에요. 그리고 통영음악당이 저희도 갔었죠. 음악제 때 한번 가본 적이 있지만 분위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소리도 잘 설계된 그런 홀이고 그래서 이 공연을 되게 가고 싶었는데 본 예매 때 광탈을 했습니다. 광탈. 광속으로 탈락하는 그렇죠. 것이죠. 이 몇 가지 용어들도 해설을 해드릴게요. 아까 이선좌라는 용어가 스치듯 지나갔는데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 이미 다른 회원님이 선택한 좌석입니다라는 뜻으로 내가 이 좌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색깔을 보고 눌렀지만 다른 사람이 더 빨랐던 거예요. 그러면 안 눌러지는 것은 아니고 눌러서 아싸 싶었는데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가 그렇죠. 뜨는 거죠. 누르고 나서 예매하기를 클릭을 했을 때 그런 메시지를 자주 보게 되는 거죠. 약간 반복된 실패의 상징 같은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선좌는. 티켓팅계에 처음으로 한 발을 내디뎌 본 사람들은 이선좌 씨가 누굴까? 모두들 이선좌 씨를 얘기하는데 라고 생각하시게 되는데 이미 선택된 좌석이라고 하는 아주 절망적인 메시지를 줄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마주치고 싶지 않은 쌀쌀맞은 분인데 자주 만나게 되죠. 그분을 자꾸 만나다 보면 이제 또 광탈되는 거죠. 그리고 포도알이라는 용어가 있죠. 예매하러 들어갔을 때 좌석 배치도가 만약에 어느 좌석이나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1등으로 거기 접속을 했다. 그러면은 색깔이 있는 네모난 점들이 좌라락 배열이 되어 있을 거예요. 좌석의 등급에 따라서 뭐 클래식 공연은 R석은 보통 보라색, 그리고 S석은 초록색, A석은 하늘색 뭐 이런 식인데 그게 거의 남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포도송이의 포도 알들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몇 개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셀 수 있을 정도로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좀 가망이 없는 상태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딱 들어간 사람이라면은 많이 열려 있을 텐데 좌석들이 거의 면처럼 그치. 보일 텐데 이제 다 선택이 되어서 흰색으로 변해 있고 남아있는 것들만 듬성듬성 보일 때 그것을 포도알이라고 일컫는 거군요. 그러니까 서버의 접속이 좀 늦게 됐는데 그래도 포도알을 보긴 봤다. 하는 경우에 이런 표현을 써요. 만전은 봤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만전은 봤는데 이선좌를 당한 거죠. 그리고 거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하는 경우에 눈밭이었다. 하얀 면만 본 거지. 색깔 있는 좌석이 남은 게 없었다. 기본적인 용어 정리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네. 이야기를 하다가 또 다른 생경할 법한 용어가 나오면 설명을 곁들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네. 통영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네네. 공연의 종류에 따라서
예매 대기를 걸 수 있는 공연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공연들이 있어요. 예대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저랑 친구들이랑 같이 만났을 때 폰을 보면서 갑자기 예대 터졌어 이래서 하나 씨가 깜짝 놀랐잖아요. 뭐가 터졌다고 하니까. 근데 그날 예매 대기 걸어놨던 표가 터졌다. 그러니까 예매 대기가 터졌다는 것은 이제 예매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비록 대기열에 줄을 서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줄을 설 수 있는 무언가 기회가 생겼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통영 공연 같은 경우에는 예매 대기표가 열려서 그렇게 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매라는 게 아까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포기하지 않는 마음. 진인사 대천명. 예매 대기가 열린다는 거는 뭐냐. 가려고 했다가 사정이 생겨서 못 가는 사람이 언제든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일 전까지 언제든 나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가능한 여러 가지 루트들을 통해서 이 표가 나에게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놔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일이죠. 그렇겠죠. 내가 일단 도전을 했다가 실패했어. 그게 끝이 아니다. 예매 대기가 열릴 수도 있고 못 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으니까 그 새로운 기회가 열렸을 때 내가 모르면 안 되니까 그 정보의 창구를 열어두어라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죠. 근데 예매 대기 같은 경우에는 본 티켓팅이 있고 나서 며칠 후에 인터파크 사이트의 경우에는 아침 8시? 뭐 이럴 때 예매 대기를 받아요. 근데 그게 며칠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은? 그거는 그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매일 아침 8시마다 그러면 약간 깨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공지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0월 25일에 예매가 있었어. 그러면은 예매 대기는 뭐 그로부터 한 5일 뒤, 뭐 10월 30일 오전 8시부터 예매 대기가 시작됩니다. 라는 공지가 나와 있어요. 예매 사이트에. 맨 처음에 그 티켓팅을 할 때 이미 그런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군요. 그 아침 8시에 또 한 번의 예매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2차전. 보통 예매 대기가 한 좌석에 대해서 한 5명인가 7명인가가 줄을 서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좌석을 예매한 사람이 취소해. 그러면 대기 1번에게 순차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매를 안 하거나 또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2차 대기자에게 순서가 가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미 줄은 서 있고요. 예매 대기를 받을 때 이 대기를 걸어 놓는 거죠. 내가 걸어 놓으면 누군가 내 앞에 사람이 포기했을 때 나에게 예매 대기가 터지는. 근데 대부분의 인기 있는 공연들은 예매 대기를 받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취캐팅, 취소표 티켓팅의 영역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캐팅과는 별개의 그렇죠. 것이네요. 예매 대기는 나의 인터넷 자아를 줄을 세워놓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순차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매 대기 시스템이 없는 공연의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취소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긴장 상태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일단 1차 예매를 할 때 예매 대기 안내가 있는지를 살펴보아라. 그게 없다면은 취캐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니 취소표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 루트를 또 열어놔야 되는데 그 노하우도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거죠? 일단은 우리가 본 예매에 대한 어떤 팁을 얘기를 안 했잖아요. 메인 티켓팅에 대한 얘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티켓팅은 진인사 대천명이다. 운에 맡겨야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최선을 다해보기는 해야 되겠죠. 자, 우선 예매를 할 때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연을 직접 가서 보고 싶기는 하지만 너무 고생스럽게 표를 예매하는 그 긴장 상태를 못 견뎌 하잖아요. 힘들죠. 그 정보 자체를 잘 모르고. 정보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맞아요. 그걸 많이들 놓치시는 것 같아요. 어느 공연이 언제부터 시작돼서 예매를 언제 오픈하는가. 조승우의 햄릿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연을 한다는 소식을 접한 친구들은 나도 보고 싶어. 재밌겠다. 하지만
이미 예매가 끝난 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평소에 공연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들을 좀 많이 팔로우를 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야 돼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북토크의 경우에도 이미 매진되고 나서 또는 북토크가 이루어지고 나서 후기 같은 것에 이 정보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의 경우에는 보통 저희 계정의 스토리에 그것을 공유하곤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분을 위해서 따로 어디 피드에 올린다든가 하는 거는 저희도 바쁘고 부담스러우니까 스토리를 잘 챙겨보신다면은 그런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내가 관심 있는 어떤 채널의 정보를 받기 위한 창구를 열어놓고 종종 체크해라가 되겠네요. 이게 TO로서 티켓 요정으로서 얘기를 할수록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미안한? 그런 감정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항상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있고 뭐 손이 느리거나 아니면 그 너무 쏟아지는 정보들을 다 팔로우업을 못해서 마음은 있지만 놓치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선우 씨 폰에 메일을 잠깐 열어달라고 했는데 지금 새로 온 메일이 99 플러스잖아요. 선우 씨는 뉴스레터라든가 온갖 정보들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메일을 대부분 다 확인한 상태로 두는데 선우 씨는 그걸 다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 뭔가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게 별로 저에게 힘들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냥 제목과 발신인만 보고서 패스하는 것들이 많고 그런 거는 나를 잡아서 한꺼번에 지우죠. 그러니까 저는 티켓 요정이기 이전에 정보 요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요이기도. 맥시멀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계정들을 제 관심사에 따라서 많이 팔로우를 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게 되게 부대껴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아는데 그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 대신에 저의 관심사에 걸친 어떤 문화적인 행사들을 제가 알 수 있도록 그런 정보의 루트들을 최대한 많이 갖고 있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공연 기획사라든가 아니면 공연장 뭐 이를테면 예술의 전당이 됐건 그렇죠. 뭐 크레디아나 빈체로 같은 뭐 공연 기획사 채널이 됐건 그들이 뭐 운영하는 뉴스레터가 될 수도 있고 뭐 인스타그램 계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곳들을 최대한 많이 팔로우를 해놓는 거죠. 그리고 아이돌 팬이나 뮤지컬 팬들도 아마 커뮤니티 활동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커뮤니티를 통해서 얻는 정보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커뮤니티에서 팬 계정 굉장히 정보를 또 아카이빙을 잘 하시는 팬들이 있으세요. 좀 공익적인 차원으로 본인 혼자 보고 마는 게 아니라 되게 체계적으로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분들이 항상 그 빛과 소금 같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개인 계정을 팔로우하기도 하면서 공연이 언제 있다든가 예매는 언제 한다라는 것을 접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자, 티켓팅 노하우 두 번째는 티켓팅에 돌입하기 전에 티켓팅이 언제 열리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정보를 수집하라. 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 정보가 계속 내 옆을 흘러가게끔 나 자신을 열어놔야 돼. 지금 이 모습을 톡토로 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양팔을 열고 이렇게. 왜냐하면 나는 그냥 닫아놓고 누가 나에게 먹여주는 것만 먹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정보에 두 팔을 벌려서 이렇게. 그렇지. 나를 놓아두어라. 그렇지. 나를 열어두어라. 흘러갈 건 흘러가고 하지만 이 중에서 내가 붙잡을 건 붙잡겠다. 이런 자세로. 근데 선우 씨는 정보왕이기도 하고 맥시멀리스트로서 또 관심사도 정말 많아서 뭐 문화적인 행사도 있지만 패션이라든가 뷰티라든가 온갖 정보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려운 분들은 내가 정말로 관심 있는 놓치고 싶지 않은 공연이나 분야가 있다면은 그것을 줄여서 내가 요만큼은 좀 열어둬야겠다 하는 걸 좁혀서 관심을 두시면 되겠죠. 그렇죠. 아마 알게 모르게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정도 차이는 있지만 뭐 아이돌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돌덕들의 또 덕질 루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뭐 위버스 포닝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우린 잘 모르지만 뭐 그런 식으로 결제했던 적 있잖아요. 한번 해봤죠. 궁금해서 하고 계실 것이고
뭐 케이팝 아티스트든 아니면 뭐 클래식 연주자든 어떤 전시가 오픈된다 할 때 얼리버드로 그거를 그렇죠. 만약에 미술이 자신의 있고. 관심사면 뭐 미술 관련된 계정들을 뭐 지켜보면서 좀 빠르게 기민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참 또 피로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언젠가부터는 오픈런, 막 피켓팅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뭔가 좋은 것을 누리기 힘들다라는 박탈감도 주기는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선우 씨 곁에서 제가 어깨너머로 보곤 하니까 아, 이게 완전히 못할 일은 아니구나. 맞아요. 맨 처음 강령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그때 바짝 약간 노력을 하고 실패도 하겠지만 이게 완전히 못할 무언가는 아니니까 도전을 해서 성공하고 또 그 공연이 됐든 전시가 됐든 다녀와 보는 것은 해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 지난번에 변화하는 세상에 대처하는 법 편에서도 키오스크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 키오스크 나는 저거 너무 복잡하던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처음 접해보는 어떤 기기 같은 것도 시도해보고 좀 헷갈려도 보고 잘못된 선택도 해보고 하면서 적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도 야구가 보고 싶어서 오랜만에 야구장을 찾았는데 그 현장 구매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정보 창구를 열어두고 또 한 번쯤 도전해보는 것은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법으로서도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옛날에 막 정말로 오프라인으로 새벽같이 줄을 서야만 하는 뭐 예전에는 기차표 사거나 할 때도 그랬잖아요. 콘서트표는 은행에서 샀던 거 아나요? 아, 진짜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때에 비해서 오프라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제 온라인으로 줄을 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피로감은 솔직히 거기 가서 줄 서는 것보다 덜하죠. 인지적인 피로감인 거지. 피로감이 다 있긴 있어. 그쵸. 내 몸이 필요할 것이냐, 정신이 필요할 것이냐. 자, 이렇게 정보를 알았어요. 언제 무슨 공연이 있다. 그리고 예매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티켓팅을 해야죠. 핸드폰 스케줄 앱에다가 예매 일정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거 중요한 노하우다.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티켓팅 일정을 알아도 그걸 까먹으면 말짱 꽝이니까. 그럼요. 그리고 내가 보러 가는 공연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헷갈려요. 우리 나이 때는 특히나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스케줄 앱에다가 입력을 하는데 저의 어떤 아주 작은 팁은 뭐냐면 알림 설정 있잖아요. 그거를 1시간 전으로 해놔요. 그러니까 뭐 10분 전 정도로 하면은 거의 가망이 없고 만약에 오후 2시에 예매 오픈이잖아요. 그럼 1시에 알림이 와. 그러면 아 그렇지 예매가 있었지라고 하고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아 1시간 전부터요? 일단 로그인을 해야죠. 1시간 전에 로그인을 해둔다. 그렇죠. 근데 또 1시간 전에 해놓고 잊어버리면 로그인이 풀려. 아. 그러니까 일단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보통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 비밀번호 까먹고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1시간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되게 자신만만했지만 예를 들어서 인터파크 티켓은 맨날 들어가는데 옐스24 티켓을 반년 만에 들어갔더니 비번을 까먹은 거야. 그럼 본인 인증해놔야 되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려면 1시간 전에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준비된 자이기도 하고 이런 노하우를 들어두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를 너무 믿지 말라는 그런 얘기기도 하죠. 나는 분명히 구멍이 있을 것이다. 나의 구멍에 대처할 시간을 벌어놓자. 1시간 전에 로그인을 일단은 해본다. 그렇죠. 그리고 이 티켓팅 분야에는 강경 PC파와 모바일파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PC를 고집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PC가 인터넷 속도가 훨씬 빠르다. 그리고 화면이 넓기 때문에 뭔가 보고 반응하기가 더 좋다.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데 저도 사실 그 파에 약간 귀가 팔랑팔랑해서 PC로 예매를 하려는 시도를 해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선우 씨 진짜 못생긴 광마우스 사가지고 줄도 너무 길고 그 무선도 안 된다면서요. 이렇게 꼭 연결하는 불도 반짝반짝 들어오는 못생긴 마우스 샀는데 실패했죠. 그 이제 제 친구가 예매 달인이 있어요. 저 같은 하급
티켓 요정과는 좀 구별되는 최소한 6, 7레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경우도 선우 씨가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티켓팅 노하우를 전파해줬던 머글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티켓팅계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던 친구였는데 선우 씨가 끌어들였는데 지금 레벨 6, 7 정도의 TO가 되어 있는 거죠. TO뿐만이 아니라 예달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예매 달인. 그래서 이 예달이가 저에게 되게 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무조건 유선 마우스, 광 마우스를 사용해야지 빠르다, 반응이. 강경 PC파군요. 애들이 게임할 때 쓰는 그런 광 마우스를 사라. 그래서 제가 로지텍 광 마우스를 주문했잖아요. 근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 맥북은 지금 제가 한 8년, 9년 써서. 마우스가 좋아봤자 맥북이 느려서 안 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몇 번 실패를 하고 나서 그냥 하던 대로 저는 모바일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PC방이 인터넷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예매할 때 PC방 가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제 경우에 한두 번 가봤었는데 PC방이 굉장히 산만해요. PC방도 갔어요, 예매하러? 가본 적 있죠, 그럼요. 몇 년 전에. 근데 지금은 가진 않고 일단 나에게 익숙한 환경이 아니에요. 이 PC의 설정 같은 게 어떻게 돼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뭐 팝업 차단 해제라든가 뭐 이런 걸 또 다 해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막 라면 먹고 있고 막 뿅뿅거리면서 게임하고 있고 그럼 되게 정신이 산란하단 말이에요. 그럼 평소에 예매 기량을 잘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인터넷 속도만 빠르다고 다가 아닌 거야. 이거 수능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평소 맞아요. 실력처럼 늘 하던 대로 하고 먹던 거 먹고 해야지 괜히 특별식 먹고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우황정심원 같은 거 먹고 가면 안 된다. 그치. 이런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냉면집에서 햄릿 연석에 성공한 것도 연석 좌석이죠. 저에게 익숙한 제 폰으로 그리고 저에게 익숙한 제 친구들이 잡담하는 가운데 그래도 낯설지 않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집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시간 전에 나에게 낯설지 않은 내 손에 익은 기기로 로그인을 일단 해두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서버가 언제 이 예매 페이지에 나를 열어줄 것인가 하는 건데 사실 저도 문과생이잖아요. 네. 이 서버의 구조라든가 예매 페이지가 열리는 로직 같은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예매 사이트가 있고 그 사이트에서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동시에 예매 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허용을 해준다. 이런 정도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2시에 티켓팅이 열리는데 1시간 전에 로그인을 일단 해보고 그러면 로그인이 풀리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서 2시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2시까지 기다리는데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서 그 예매 페이지 안에 머물러 있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랬을 때 인기가 많은 어떤 공연의 경우에는 내가 이 예매 페이지에 잘 들어와 있다가 갑자기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거예요. 서버 용량 때문에요? 그래서 갑자기 대기 인원 2만 명 중에 내가 한 명이 되어 있는 거야. 1시간 전부터 준비해서 기다렸는데. 근데 그게 어떤 시점에는 새로 고침을 계속 해도 괜찮고 어떤 시점에는 한 30분 전에 새로 고침했는데 그렇게 튕겨져 나올 때가 있어요. 30분 전에? 만약에 2시 예매면 1시 반. 그럴 수도 있어요? 30분 전부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 한꺼번에 접속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2시까지 넉넉히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새로 고침의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미묘한 거예요. 그러면 2시라고 안내가 되어 있는 게 의미가 없네? 의미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죠. 나 이미 정신적으로 탈락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예매 페이지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예매하기 버튼이 활성화가 되는 게 오후 2시 뭐 땡 하면이잖아. 네.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예매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활성화된 회색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새로 고침을 해줬을 때 이게 반짝 살아나잖아. 네. 그건 2시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2시의 일인데 네. 그걸 위해서는 사이트에 계속 머무르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걸 위해서 새로 고침을 하다가 튕겨져 나온다니까? 세상에. 이건 그러면 아주 정말 힘든 티켓팅의 경우인 것 같고. 그렇죠. 이렇게 빡센 티켓팅은
정말 서버가 되게 작은 뭐 예술의 전당 회원 선예매 날이다. 그런 경우에 발생하고 아니면 얼마 전에 이제 코리안 시리즈 예매가 있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막 대기 인원이 10만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표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발생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럴 때도 중요한 거는 패닉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10,000번째 줄을 섰던 10만 번째 줄을 섰던 여기서는 다시 사이트를 빠져나와서 뭐 다시 해보려고 하거나 또 새로 고침을 누르면 더 대기가 늘어날 뿐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10만 번째 줄을 섰다 하더라도 패닉에 빠지지 말고 침착하게 기다려야지. 기다려라. 그렇죠. 기다리면 사이트가 알아서 처리를 해주기는 해요. 그리고 그게 정말 10만 명이 길에 줄을 서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착착착착 줄어드니까 그 숫자에 압도되지 말고 새로 고침을 하지 말고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기다려라. 숫자를 이미 봤다면 새로 고침을 더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서버 대기 인원이 표시가 되지 않고 그 페이지 안에 순조롭게 안착을 할 때가 있어요. 네. 또 어떨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정시에 맞춰서 세고를 해야 되는데 세고할 때 새로 고침. 세고할 때 또 이 타이밍에 대한 여러 가지 썰들이 있어요. 근데 서버의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야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집착하시는 분들은 네이비즘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거든요. 네이비즘. 네네. 네. 서버 시간 사이트예요. 우리가 이 표준 시간이라는 것도 되게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 서버들이 따르는 시간이 뭐 0점 몇 초 차이가 나나 봐요. 그래서 네이비즘이라고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거기에 뭐 예술의 전당 서버 사이트, 예스24 서버 사이트, 인터파크 서버 사이트 시간이 맞춰서 밀리초까지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라라라라라라 띵 이걸 듣고 맞춰서 세고를 할 수도 있어요. 아, 선우 씨가 그래서 집에서 가끔 티켓팅할 때 그걸 틀어놓는 이유가 그렇게 있었군요. 아, 선우 씨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는 표정을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기다려서 그렇게 물론 많은 걸 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서버 시간까지 그렇게 체크하고 있는 줄은 정말 몰랐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좀 힘든 예매를 몇 번 거쳐서 이제 대기 인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게까지 대기 인원이 발생하지 않고 시간에 잘 맞춰서 세고를 잘 하면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정신 바짝 차리면 예매할 수 있는 공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새로 고침 타이밍을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는 근데 자기 몸에 체화되어 봐야지 누가 막 설명한다고 말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선우 씨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새로 고침을 하는 신용을 하면서 눈을 번뜩이는 게 도박사의 그것과 다르지 않아요. 빠찡코 이렇게 슬롯머신 땡기는 사람과 좀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저의 친구 예달이 명언을 남겼죠. 티켓팅은 광기의 영역이다. 아, 이 친구는 너무나도 모범적이고 너무나도 단정한 지적인 대한민국 직장인인데 티켓팅에 한번 맛을 들이더니 이 광기의 영역 속에서 본인이 평소에 추구할 수 없는 어떤 도파민을 흡수하는 걸 굉장히 즐기고 있어요. 맞아요. 그분이 아침에 손 풀러 들어갔다가 티켓을 또 몇 장 주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손을 푼다. 도박사들이라니까? 도파민을 느끼기 위해서 나는 이미 티켓을 구했지만 손을 풀려고 한 번쯤 들어가서 또 한 번 땡기고 온다. 근데 이 티켓 마법사들은 그렇게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자주 가는 공연장은 저 같은 경우 예술의 전당과 롯데 콘서트홀 이런 곳들은 좌석 배치도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고 타이밍을 저 같은 경우에는 정시보다 1초는 너무 빨라. 1초 빠르게 누르면 어차피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0.3초 정도 빠르게 누른다라는 감각으로 세고를 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잘난 척해도 패배하는 게 부지기수예요. 근데 그러면 지금은 티켓팅을 처음으로 해보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회차잖아요. 일단 들어갔어. 예매하기를 눌렀어. 그러면 좌석 지정이라든가 또는 이제 날짜와 회차 지정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해가지고 어딘가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좌석들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어디를 골라야 될지 패닉에 빠질 수 있잖아요. 초보는 어느 좌석을 노리면 좋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래서
좌석 배치도를 미리 한번 봐보는 게 좋아요. 아, 진짜 이건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더 생길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정말 원하신다면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예매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치열하지 않은 공연을 하나 정해두고 손을 풀어본다. 대신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공연과 같은 공연장, 같은 예매 사이트가 좋겠죠. 그래야지 예습이 되니까. 그래서 예매 오픈 시간에 세고를 해보고 들어가서 이제 날짜와 공연 시간을 고르는 화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빠르게 선택하고 예매하기를 누른 다음에 눈앞에 또 좌석 배치도가 쫙 펼쳐지면 처음 보면 되게 당황하게 돼요. 어디를 눌러야 되는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때 욕심을 내려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은 자리를 고집하기보다는 그렇죠.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욕심을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모든 공연을 다 되게 좋은 자리에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좋은 자리들이 비싸죠. 저는 제가 세워놓는 어떤 그 공연의 예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저렴하면서 가성비가 좋은 자리들 구역에 대한 저의 선호가 마음속에는 있고 이제 냅다 글로 달려가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막 정말 가까운 정 가운데 자리 이런 데가 그치. 아니라 그러니까 피아니스트들을 좋아하는 팬들은 중불 약간 좌열, 중불 좌측을 좋아하거든요. 중불이라 하면 가운데 블럭을 얘기하는 그쵸. 거겠죠? 왜냐하면 그러면은 옆모습과 손가락이 잘 보이니까. 근데 그런 데를 제가 감히 탐하지 않는 거죠. 손가락 포기. 손가락을 포기하거나 뭐라도 포기해야 돼. 모든 걸 다 노리지 말아라. 뭐라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죠. 저는 차라리 좀 등이랑 손이 보이는 쪽을 더 좋아해요. 아니면 확실하게 얼굴이 보이거나 그러니까 좀 사이드를 노리는 거지. 아, 그러면 처음으로 피아니스트의 공연을 보러 간다라고 한다면 좌석 배치도를 놓고 내가 뭔가를 포기해서 달려갈 좌석을 상상을 해봐야겠군요. 내가 이쪽에 앉으면 어떤 시야로 보이겠구나. 나는 어떤 걸 보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일까에 대한 상상을 또 일단 해봐야겠군요. 하지만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맞닥뜨리는 거예요. 마감과 똑같죠. 아, 그렇군요. 이 좌석도가 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순식간에 눈앞에서 하얀 영역들이 막 늘어나요. 파란 영역이요? 하얀 영역. 하얀 영역이요? 눈밭이 늘어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먹어가는 거야. 네. 근데 그럼 사람이 엄청 당황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 심리가 그 좋은 자리부터 하얀색이 먹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와중에도 조금이라도 하얀색에 가까운 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꿈틀거린다? 그걸 좀 때려 앉혀야, 주저앉혀야 돼. 야, 조용히 해. 이러면서 약간 인기 없는 자리 있잖아. 그런 데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성공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흰색에 맞물려 있는 그런 좋은 자리 쪽이 아니라 약간 섬처럼 좀 떨어져 있는 그치, 곳을 그치. 냅다 눌러야 된다. 색깔로 많이 둘러싸인 되게 안전해 보이고 사람들이 별로 손이 안 갔네. 왜냐하면 하얀 면에 접촉된 그런 인기 많은 자리를 누르면 이미 이선자야. 그러니까 이것은 심리전이군요. 심리전이고 겸허해지는 연습이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겸허하게 나는 조금 구석 자리로 가겠습니다. 저를 들여만 보내주신다면 구석에서도 행복하게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야, 이 티켓팅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정신을 정말 쥐락펴락하기도 하지만 어떤 침착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거나 겸허함을 유지해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또 정신을 수련시키기도 하는군요. 사람을 수없이 시험에 들게 해요. 그 짧은 순간에. 이게 to be or not to be인 거야. 그 공연장에 내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어떤 자리이냐 이거는 질문하면 안 돼. 아, 그렇군요. 나의 공연장 속에 나의 존재이냐 부재이냐. 그렇죠. 그렇게 자리를 누르고 나서 이제 결제하기 단계로 넘어갔을 때 네. 안전하게 결제창이 뜬다. 그럼 성공을 한 거죠. 그러면 결제 창이 떴어요. 근데 예전에는 뭐 무통장 입금이 제일 빠르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결제 창이 뜨면 일단은 좌석이 선택된 거고 내가 결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또 사람 미치게 하는 게 예매 사이트에 따라서 이 결제 단계에서 또 경쟁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 사이트가 있대요. 아, 그건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이용하는 인터파크 티켓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데 뭐
출입사가 그렇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제를 했는데 이미 다른 고객님이 결제한 좌석입니다. 라고 떠서 그러니까 더 진행이 된 상태에서 실패를 하는 거야. 아유, 그럼 진짜 미치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근데 하나 씨가 얘기한 것처럼 결제 단계까지 안전하게 왔다라고 하면 대부분 무통장을 선택하는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카드 결제를 하다가 또 오류 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무통장 입금을 선택하고 빨리 결제 오류 확률을 줄여버리는 게 낫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의 함정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디까지 믿느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무통장 입금을 선택하고 성취감에 겨운 나머지 성공했다라고 기뻐하면서 입금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거죠. 인지 자원을 다 써버린 거야. 티켓팅 너무 하는 근데 데까지. 우리한테 벌어질 법한 일이지 그렇죠, 않나요? 그렇죠. 저는 너무 공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통장 입금을 선택하면 되도록 빨리 입금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 입금 기한 전에 알람 설정 같은 걸 해놔야겠군요. 바로 하는 게 제일 좋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통장 입금 기한을 넘기는 바보들이 있어서 또 이게 축복이기도 한 거지. 아, 이거 진짜 반지 버리러, 절대 반지 버리러 가는 호빗들 같아요. 자, 알려드릴게요. 오늘이 10월 25일이잖아. 네. 10월 25일 날 오후 2시에 예매를 했어. 네. 자, 그러면 보통 무통장 입금 기한이 26일 자정이에요. 24시. 그 다음날 자정까지군요. 그 다음날 자정까지인데 입금 안 한 사람들 되게 많아. 까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 취소표가 우르르 풀리는 게 한꺼번에 언제냐면 27일? 네. 어떤 사이트들은 새벽 2시, 어떤 사이트들은 아침 9시. 그건 어떻게 알아요? 사이트에 따라 다른데요. 네. 제가 봤을 때 롯데 콘서트홀은 새벽 2시예요. 그리고 인터파크 티켓은 원래 새벽 2시다가 요새 아침 9시로 바뀌었어요. 아, 이거는 정말 중요 정보다. 그리고 예스24 티켓은 아마 밤 12시에서 12시 10분? 뭐 이 정도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통장 입금은 티켓팅이 있은 다음날 밤 12시까지가 기한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면 입금을 하지 않은 바보들이 우수수 나오는 게 바로 그 12시 조금 지난 시각에 다 확인이 될 테니 그것이 그 다음날 오전까지 사이에 새벽이든 오전이든에 취소표가 풀리는 거군요. 그렇죠. 이거는 무통장 입금이 확인 안 된 표에 대해서는 예매 사이트에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네. 같은 시간에 여러 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제일 높죠. 이때가. 취켓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일반인이 티켓팅에 도전해서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러고 난 뒤에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취캐팅을 노리면 오히려 그 몰려드는 사람의 수가 적을 테니까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지기도 하겠군요. 그렇죠. 여기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티켓팅 방식을 좀 골라볼 필요도 있어요. 제가 볼 때 티켓팅은 약간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들한테 유리해. 순간 집중력, 그리고 약간 기세, 배짱. 그러니까 모기 잡는 거랑 비슷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모기가 눈앞에 있어. 네. 근데 모기를 잘 잡는 사람들 보면 빠르기도 빠르지만 뭐가 있어요? 모기를 제압하는 약간 정신력? 뭔가 에너지? 이런 게 있지 않아요? 내가 널 잡고 말겠다. 이런 근성. 그걸 팍! 굉장히 빠르게. 티켓팅은 약간 이런 모기 잡기에 비슷하다면 제 생각에 취소표 티켓팅은 이삭줍기예요. 은근과 끈기로 참아가면서 허리가 아픈 걸 굽혀가면서 어디 떨어진 거 없나 이렇게 계속 살피면서 꾸준하게 하나씩 주워나가는 그런 행위. 취캐팅은 한 번만 있나요? 아니면 아니죠. 공연 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삭줍기다.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통장 입금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취캐팅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또 입금을 까먹는다던가 포기한다던가 하는 아니면 사람들이 내가 있고. 입금 해놨는데 갑자기 공연을 못 가게 되는 거야. 그렇지, 사정은 다 생기니까. 한국의 회사들이 얼마나 빡세요.
갑자기 공연 내가 2달 전부터 내 최애가 공연한다 그래갖고 엄청 들떠가지고 예매해놨는데 갑자기 팀장님이 오늘 다 남아서 보고서 준비해. 이러면 울면서 취소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한두 장씩도 그 당일 공연 때까지 계속 그럼요. 나오나요? 계속 나와요. 아, 근데 그러면 그게 이제 나에게 돌아오느냐의 문제기는 한데 잊을만 하면 들어가서 새로 고침 같은 거를 해봐야 되는 거로군요. 제 생각에는 카드 결제의 경우에는 수시로 나와요. 그 카드 결제로 표를 예매한 사람이 취소하면 카드사에서 이게 환불이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 취소표가 사이트에 뜨는 거죠.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들은 이제 자기네들 커뮤니티 안에서 티켓 주워가라고 예고도 하기도 해요. 내가 지금 어디 며칠 날 공연 거 풀 건데 갤러들이 주워가 뭐 이런 식으로 예고를 하기도 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사실 확률이 되게 낮죠. 24시간 중에 언제 취소표가 어디 나올지 모르고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그걸 한 사람들도 있죠, 물론. 그러니까 그게 이삭줍기다. 약간 광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지. 광인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보통 사람은 너무 힘드니까 대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통장 입금으로 예매를 했다가 취소하거나 입금을 안 한 사람들의 표는 그 일정 시간에 나온다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해서 며칠 전에 조승우 햄릿의 취소표를 또 하나 주었잖아요. 손풀러 들어갔다가. 그래서 또 혼자 보러 갈 거네? 한 번 더 보고 싶으니까, 네, 볼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취소표가 대거 쏟아져 나오는 기간이 예매 당일로부터 이틀 뒤에 새벽 2시 또는 오전 9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때 말고 또 조금 많이 나오는 때는 언제냐면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시점의 마지막 날. 아, 이것도 정말 중요한 정보다. 막 표를 이렇게 막 여러 개 잡아놨다가. 그치. 이거 갈까 저거 갈까. 또 이 티켓 마법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리를 옮기고 싶어 합니다. 계속. 아, 더 나은 자리로. 더 북진하는 날. 조금이라도 앞에서 보고 싶어서 요 표를 갖고 있다가 또 새로운 표가 생기면은 이제 좌석이 어디가 나을지 비교를 한 다음에 하나를 취소하는 거죠. 근데 그런 표들이 많이 나오는 때가 언제냐면 취소 수수료 발생 직전 날. 보통은 2주 전부터는 수수료가 발생해요. 네. 그래서 2주 전부터 뭐 열흘 전까지는 10%, 뭐 또 열흘 전부터 언제까지 20%,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연에 임박하면 30% 수수료를 떼니까 그때는 취소한 사람들이 많지 않겠죠. 10%, 20%일 때는 그 끄트머리쯤 되었을 때 취소하는 사람들이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취소 수수료를 안 물 때 0%일 때 마지막 날까지 재다가 그때 가장 많이 또 포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보통 며칠쯤이라고요? 통상 공연 일자로부터 열흘 전까지는 예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아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내가 좀 순발력이 떨어진다. 그 티켓 예매할 때의 어떤 그 긴장과 압력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캐팅을 하나의 방법으로 알려드렸고 또 하나는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장르가 다른 친구들끼리 뭐 용병을 띄워준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네. 많이들 해줘요. 그래서 조성진 씨 공연 같은 경우에도 뭐 주변 친구들이 아이돌 덕이거나 뮤지컬 덕이거나 이런 친구들이 와서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행사도 엄청나게 치열하잖아요. 네. 근데 뮤지컬 덕들이 이제 부국제 예매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시네필인 친구들의 예매를 도와주는데 맨 앞자리 이런 자리를 해주고서 나 잘했지 한다는 거예요. 영화 볼 때는 맨 앞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닌데 뮤지컬에서는 좋은 자리니까. 아, 그게 또 장르 특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그 친구들 장르의 예매가 있을 때 내가 또 도와주고 뭐 얼마 전에 또 이제 코시 티켓 오픈했을 때 코리안 시리즈. 네네. 야구 팬들이 도움 요청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품앗이 하는 거 얼마나 우리의 좋은 전통입니까? 인간관계를 잘 맺어두어라. 제가 선우 씨와 인간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럼요. 그리고 티오들과 티켓 마법사들을
언제나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완전한 해결책이라기보다 약간의 보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돈을 조금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료 회원, 뭐 예술의 전당 같은 공연장 유료 회원이나 아니면 뭐 크레디아 같은 공연 기획사 유료 회원에 가입하면 하루 일찍 회원 선예매라는 게 열려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때 경쟁률이 조금은 덜하죠. 일반 예매보다는. 근데 자신이 자주 가는 지역의 공연장이라면 보통 회원 할인 혜택도 있고 뭐 그 부대 시설, 뭐 식당 같은 곳에 할인 혜택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있죠. 뭐 1년에 3만 원, 5만 원 정도? 좋겠네요. 자기가 가기에 편한, 가깝거나 여러 가지로 편리한 공연장이 있을 때 또는 내가 관심 있는 공연이 자주 열리는 멀지 않은 공연장이 있을 때는 그 공연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상수로 만들어서 회원 가입을 해놓고 거기서 날아오는 소식지라든가 이런 데 관심을 두고 조금씩 관심을 키워나가면 좋겠네요. 그럼요. 선우 씨는 이제 서울에서 통영도 가고 다른 곳으로 가서 공연도 많이 보지만 아직 초보시라면 내 주변에 있는 공연장부터 회원을 가입해서 천천히 공연 문화예술계 쪽으로 발을 넓혀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티켓팅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1번이었죠. 저는 근데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신이 가고 싶은 공연에 다 가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 저도 다 못 가거든요. 결국은 실패하는 예매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때는 꺾이지 않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꺾였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 아까 다 가는 사람이 존재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상상만으로도 지금 약간 질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공연을 다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분지족, 진인사 대천명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보고 그래도 운이 도와주지 않아서 안 된다면 내가 갈 수 있는 공연들을 최대한 즐기고 다음을 기약하는 마음? 참 접근 방식이 선우 씨랑 나랑이 정말 달라요. 제가 한 작년, 재작년 이럴 때 선우 씨가 신이 나서 예매하는 모든 공연들을 다 따라다니다가 나중에는 혓바늘이 돋고 컨디션이 나빠지고 일순간도 쉴 수가 없고 그래서 뺨이 홀쭉해져가지고 황선우 이젠 혼자 좀 다녀. 다른 친구랑 다녀. 그랬었죠. 아, 선우 씨는 가고 싶은 공연을 다 갈 수 있다면 다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고 아니지. 다 못 간다니까. 다 못 가는 게 아쉽다라는 마음으로 그럴 때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저는 선우 씨가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예매한 것들만 따라다니기에도 허덕허덕하고 힘들었거든요. 아까 예달이 뭐라고 했죠? 티켓팅은 광기의 영역이다. 자, 오늘 티켓팅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자세, 모기 잡기와 이삭 줍기, 패닉에 빠지지 않는 침착함을 유지하기, to be or not to be, 좌석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다. 티켓팅의 여러 좋은 시점들을 노려보기, 그리고 티켓팅계 인맥에 감사하기. 진인사 대천명임을 받아들이기. 이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가고 싶은 공연이 있으신 톡토로 분들, 이번 회차를 필기해 가면서 들으시고 티켓팅에 성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티켓팅은 기세입니다. 댕.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금빛 종소리 토크 문의와 해운대의 현인 이옥선 작가님에게 보내는 고민 상담 사연도 같은 이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선우 씨. 네, 하나 씨. 역시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우리가 잘 듣는 팟캐스트가 있잖아요. 김지윤과 전은환의 롱테이크라고. 네. 근데 제일 최근 에피소드를 들었더니
전은환 선생님이 팟캐스트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라고 말씀하신 걸 듣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애플 팟캐스트에 달려가서 계속 해주세요. 저 이웃 팟캐스터입니다. 두 분이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댓글을 막 달았어요. 네. 아이고 그만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가서 정말 잘 듣고 있다는 좋은 걸 좋다는 얘기를 해야겠구나 싶어서 그런 댓글을 달았는데 제가 단 댓글 앞뒤로 보니까 다들 다급히 달려와서 너무 잘 듣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한편 애플 팟캐스트의 저희 평가란에 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저희가 정치적 의견이 드러나도록 얘기하는 게 싫다. 그래서 계속 스킵을 한다. 정치인들 전반에 대해서 두루뭉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이런 게 드러나는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을 누가 다셨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는 어느 쪽을 지지한다기보다는 어느 쪽은 확실히 지지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나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작정하고 얘기하려면 끝이 없죠. 그리고 그 평가를 남겨주신 분께서 정치와 종교 이야기는 가족끼리도 조심해야 하는 주제인데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발언은 지양해달라, 삼가달라 이렇게 코멘트를 쓰셨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실 정치 주제를 다룬 적은 없죠. 저희도 그러면 너무 열을 내게 되고 그렇게 주제를 삼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정치적 견해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 일상의 정치는 굉장히 속속들이 스며들어 있고 대의 정치라는 것을 따로 떼놓고서 생각할 수 없이 많은 일상의 영역들,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을 하지는 않지만 저희 관점이 드러나긴 하겠죠. 저희도 생각이 있고 의견이 있는 성인들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저희도 이런 댓글이 달리면 위축되죠. 사실 아무 욕도 먹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건 굉장히 쉬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매주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뭔가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견해도 묻어나게 되고 그런 걸 감수하면서도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저희는. 이런 댓글이 달려서 우리가 약간 위축됐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저희 친구가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120화 가까이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적인 견해가 안 드러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요. 그렇죠. 그런 건 뭔가 표백된 거죠. 근데 애플 팟캐스트에 이렇게 리뷰를 다는 것은 실시간으로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일찍 다셨는데 그게 바로 보이지는 않고 며칠 있다가 우수수 눈에 보이게 되곤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가끔씩 이제 들어갈 때마다 정치 얘기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계속 눈에 보이니까 좀 안 보려고 하고 있다가 지금 댓글 소개를 하기 위해서 또 여전히 그게 제일 위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열었더니 많은 분들이 그 이전 댓글을 보고 저희에게 힘을 줘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갑자기 댓글들이 와다다 달렸어요. 그러게요. 응원하는 댓글이 애플 팟캐스트에 아주 많아졌네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슨 말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기보다는 잘 듣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저희도 더 다양한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위축되지 않고 할 수 있게 하는 거겠죠. 저희의 발언이 불편하시다면은 세상에는 좋은 팟캐스트가 많습니다. 다른 걸 들으시면 되죠. 제가 롱테이크 혹여나 없어질까봐 달려가서 막 댓글 단 것처럼 이렇게 달려와서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니까 참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황급히 달려온 어떤 숨참이 느껴지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로봇톡토로님께서 무한하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써주셨어요. 언니들, 저는 언니들이 진짜 언니들 맘대로 말하고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로봇 같은 성격의 ISTJ인 제가 무한한 애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임을 알게 해준 것이 언니들이에요. 우리 언니들 절대 지켜!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건진 모릅니다만 전 언니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때 너무 좋아요. 나이는 제가 언니들보다 적지만 여들톡 들으면서 우쭈쭈쭈쭈쭈 언니들 해요 더 해요 라고 마음속으로 외치곤 합니다.
언니들이니까 받아들이는 부분이 참 많고요. 그래서 저도 신기합니다. 두서없는 무한 애정의 글자들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셨네요. 아, 고맙습니다. 맘대로 하라는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렇다고 진짜 맘대로 하진 않잖아요. 그럼요. 이런 응원에 힘입어서 더 잘 어휘를 고르고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죠. 네. 이런 말씀 너무 소중하고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분께서 좋은 걸 좋다고 항상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언제나 잘 듣고 있습니다. 싫은 것만 싫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 이 사회에서 좋은 걸 좋다고 말해주는 사람들, 그것도 여성이 있다는 것이 나이를 먹을수록 참으로 위안이 됩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하며 불혹이 넘도록 모난돌이 정맞을까 조심하며 살아왔고 또 정맞을 걱정 없는 이들의 많은 혐오 발언과 정치 발언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지껏 필터 없이 말해온 그 사람들은 잘 견디던 분들이 갑자기 새로운 발언자들에게는 완벽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전 같았으면 혼자 눈을 찌푸리고 지나갔겠지만 저도 이제는 좋은 건 좋다고 말하렵니다. 저는 여둘톡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완벽할 수 없겠죠. 저희 이야기들 중에서 사실 저희도 모자란 얘기 할 때도 있고 두서없이 정돈되지 않은 이야기들도 꺼내놓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저희가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를 가진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어떤 완벽하고 중립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이야기를 원한다면 챗 GPT와 대화를 나누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정말 사람은 다 누구나 한계를 가지고 흠결이 있는 채로 또 그게 개성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자란 저희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도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평소에 뭘 잘 쓰다가 컴플레인이 있을 때 뭔가 댓글을 달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제가 스스로도 이 롱테이크가 없어지면 나도 허전할 테니까 계셔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댓글을 달았더니 그게 스스로한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창작자, 좋아하는 팟캐스터가 있다면 또는 좋아하는 크리에이터가 있다면은 좋다고 많이 샤라웃 해주십시오. 네, 꼭 필요합니다. 진지한 톡토로님께서 고전 릴타 강사와 티켓팅 고수의 조합. 오늘도 유쾌하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지난 국립극장에서 본 저도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말씀해 주셔서 더욱 좋네요 하셨네요. 네, 오늘 티켓팅 편도 재밌게 들어주셨기를 바랍니다. 토닥토닥 톡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조승우라뇨. 화요일 아침에 알림을 보고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그럼 내가 햄릿을 선우 하나님과 본 것인가? 1000명 관객 속에 함께 있었다니. 헌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공연이었어요. 하지만 공연을 보면서 느꼈던 그 놀라움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제철 여둘톡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전공자인 선우님과 고전 전문 하나님께서 주말 내내 느꼈던 그 감탄의 실체를 풀어주셨어요. 관극 전 햄릿을 흥미롭게 읽었지만 이해하기 어려웠던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공연을 보고 압도되었답니다. 햄릿을 고뇌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책을 읽는 내내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는 말인가 의구심을 가졌는데 배우님은 극을 통해 저를 설득했어요. 이를테면 희곡에 죽는다 라고 적힌 글자를 무대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펼쳐 놓았죠. 특히 책을 읽는 것보다 더 귀에 쏙쏙 박히던 대사 한 줄 한 줄이 그저 놀라워 감탄하며 몰입했어요. 작년 오페라의 유령으로 뮤덕에 입문했다 생각한 저로선 노래 없는 공연에 얼마나 매료될까 싶었는데 푹 빠졌습니다. 더욱이 그간의 조승우 배우님이 활약한 뮤지컬들을 다시 못 본다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선우님이 너무 부러웠어요. 다 보셨더군요. 아니 근데 조승우 배우 이제 뮤지컬 배우로 활동 안 하시나요? 모르겠는데요? 그건 아니죠? 제가 대변인인가요? 아니 이 댓글을 읽으니까 약간 그런 맥락으로 읽히기도 하는데 설마 아니겠죠?
하지만 배우님의 새로운 도전을 함께한다는 감동도 정말 뿌듯하게 느껴졌어요. 열정을 다해 도전하시는 조승우 배우를 보며 다시 한번 저도 힘을 내봅니다. 귀가 얇은 저는 여둘통만 들으면 자꾸 이것저것 사는지라 잠시 자체 방학 기간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주 한강절에 이어 조승우와 셰익스피어 편을 들으면서 제철 팟캐스트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답니다. 좋을 때 함께 좋아할 선우 하나님이 있어서 참 좋아요. 그나저나 저는 그만 동구밭으로 갑니다. 도도도도도도. 찹쌀옹심이님께서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티켓팅의 피로를 견디지 못해 예매가 아닌 티켓팅! 이런 느낌의 문화생활은 피해왔었는데 티켓팅을 넘어서 피켓팅! 꿀팁을 전해주신다니 저도 한 번은 도전해볼까 봐요 하셨네요. 오늘 말씀해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본인의 신체에 그 감각을 새기는 일입니다. 예매라는 게 굉장히 순식간에 자기 몸으로 해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몸에 익도록 여러 번 연습을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여둘톡에서 말씀드린 것은 예매에 임하는 어떤 정신 자세, 멘탈 이런 것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여름 복숭아님께서 맞다. 애플 TV에 맥베스의 비극 추천합니다. 연극적인 세트 구성, 빛과 어둠의 대비, 덴젤 워싱턴과 프랜시스 맥도먼드의 연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감독 중 하나인 조엘 코엔의 연출, 정말 멋진 영화입니다 하셨는데요. 제가 금빛 종소리 쓸 때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조각조각 나 있는 것들을 다 찾아보면서 참고를 많이 했어요. 영상이 정말 세련되고 해석이 좋거든요. 근데 애플 TV에 있는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찾아봐야겠어요. 우리 애플 TV 지금 구독권 3개월 무료 있잖아요. 제가 아이폰 바꾸면서 생겨가지고 빨리 써야 됩니다. 근데 너무 현생이 바빠가지고 지금 파친코도 1화밖에 못 봤어요. 이거 정말 TMI 아닌가요? 우리가 석 달 구독권이 있다는 거? 아니 근데 지금 한 달이 넘게 지나서 내가 지금 너무 쫓기는 마음이란 말이야. 얼른 봐야겠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모님의 댓글입니다. 여둘톡은 제철이 제맛이지만 고전은 집어드는 순간이 제철인 것 같습니다. 60 넘어 은퇴 후에 보는 맥베스는 또 어떻게 다를지 궁금해지네요. 작가님들의 언어로 전해 듣는 고전은 연극, 뮤지컬, 영화만큼 흥미진진합니다. 다음 고전 클럽도 기대할게요 해주셨네요. 고전 클럽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문가영님께서 언니들 정말 신봤다입니다. 저는 4살 아이를 키우면서 집에서 사람들과 모이게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카페를 가기엔 너무 발랄한 사세 여아, 크흡. 그래서 아무래도 집의 청결, 특히 보이는 부분의 청결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스트레스는 모든 방문객이 한 번씩은 무조건 가게 되는 화장실의 청결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매번 화장실 청소를 할 수는 없기에 왜냐하면 불시에 모일 때도 있거든요. 급한 대로 거울과 수전을 거울 클리너로 닦는 걸로 눈속임을 했었는데 그랬는데 이 제품은 정말 저를 살려주었어요. 한번 닦아두니 정말 오랫동안 반짝거림을 유지해 주더라고요. 바닥 클리너랑 키친 클리너도 함께 구매했는데 정말 살림의 진심인 저 같은 사람에게 모든 것은 장비빨이다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시면서 아스토니쉬의 베스룸 샤인 제품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셨네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베스룸 클리너였는데 아스토니쉬 공홈에 들어가시면 자신에게 맞는 또 청소에 진심인 분들은 그렇게 특화되어 있는 제품들이 눈에 쏙쏙 들어오겠죠. 네, 아스토니쉬 구매하고 정말 신봤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러게요. 여전히 여둘톡 할인 코드 이벤트 진행 중인 거 아시죠? 10월 31일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 코드 영어로 톡토로예요. TOC, TORO입니다. 아스토니쉬 공홈에서요. 그리고 동구밭은 11월 12일까지고 자, 여러분 아스토니쉬는 영국 브랜드 영어로 톡토로, 동구밭은 한국 브랜드 우리말로 톡토로라고 할인 코드 넣으시면 11월 12일까지 행사 진행 중입니다. 스토로님의 메일입니다. 선우하나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스위스에 살고 있는 스토로 헨입니다. 쑥스럽게도 메일은 처음 보내보네요.
아무래도 외국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일상을 치르고 나면 팟캐스트를 챙겨 들을 기력은 있어도 사연을 편지로 적을 기력은 묘하게 모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는 기력이나 여유가 덜해지는 다른 일이 있기도 했고요. 바로 아이가 태어난 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두둥. 너무 다행히도 저와 짝꿍의 부모님이 오셔서 아이를 돌보고 살림을 돌보는 걸 도와주고 계시지만 덕분에 모든 문화생활이 스톱되고 대신 새로 자라나는 생명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일로 일상이 가득 차서 제가 새로이 느낀 것들을 소화하는 데만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사연을 보내야겠다 생각한 것은 바로 햄릿 맥베스 에피소드 때문이에요. 저도 저의 엄마도 이은조 배우의 짱팬이거든요. 이번 햄릿에서 오피리어 역할을 맡았던 배우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기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서 인스타를 보다가 이은조 배우의 인스타에서 새 공연 소식을 보고 나는 못 가도 엄마 티켓이라도 예매해드려야지 생각했었는데 그게 햄릿인 거예요. 심지어 셰익스피어 정극이라니, 오피리어라니. 그런데 상대가 조승우 배우인 거예요. 뚜둥. 눈물이 났죠. 이 티켓팅은 국경을 건넌 서버 반응 속도로는 무리다.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위해 티켓팅 당일 접속을 해보았는데 세상에 프리미엄을 얘기하는 거죠. 풀미 안표상들 때문에 본인 인증이 강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당연히 한국 번호 본인 인증을 하려면 품이 상당히 드는 상태고 아기는 2시간 간격으로 젖을 찾고 있고 결국 눈물을 머금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둘톡을 유난히 아주 귀 기울여서 들었답니다. 이은조 배우의 공연을 다음에 언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연기도 삶도 계속하기를 바라는 팬심을 선우하나 작가님이 사연 소개로 읽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히힛. 멀리에서 두 작가님의 목소리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어요. 여태 사연을 보내지 못했던 이유가 제게 너무 내밀하게 다가와서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건 역시 연습이 필요하니까 종종 일상의 좋은 것들을 작가님들께 전해보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해요. 스위스에서 핸드림 하시면서 출신 역시 막상 적고 나면 기분이 참 좋아요. 여둘톡 사연 보내기는 건강에 좋다 라고 하셨어요. 건강에 좋은 여둘톡 사연 보내기.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햇님은 가끔 일상 만화를 그려서 네. 올리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스위스의 생활들을 만화로 엿보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는 타이밍에 아주 멋진 에피소드 하나가 있다고 나중에 여둘톡에 사연 보낼 때 그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오늘 햄릿 이야기를 먼저 사연으로 보내셨더라고요. 나중에 그 멋진 에피소드가 뭔지도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신갈천 거북이 톡토로님의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처음으로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신갈천이라는 천변에서 거북이처럼 아주 느리게 뛰는 사람이라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여둘톡을 너무나 열광하며 듣고 있습니다. 매주 들려주시는 재밌고 지적이고 감동적이고 공감되는 이야기들 덕분에 정말 행복한 한 해를 보내고 있답니다. 올해 제가 가장 잘한 일은 여둘톡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제가 오늘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지난번에 사연이 소개된 1편부터 순서대로 들어야 하는 강박이 있는 톡토로께 팁을 하나 공유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벌써 여둘톡을 1편부터 순서대로 정주행을 2번 하면서도 매주 제철 방송도 꼬박꼬박 듣고 있는 청취자로서 말입니다. 와. 그 팁은 바로 팟캐스트 청취용 앱을 2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애플 팟캐스트로 매주 화요일마다 제철 방송을 듣고요. 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는 팟빵을 이용해서 한 편씩 순서대로 정주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최신 편을 들은 뒤 예전에 듣던 부분부터 정주행을 이어서 하려고 할 때
내가 어디까지 들었더라 하고 찾을 필요가 없어요. 각 앱에 내가 어디까지 들었는지가 따로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저 앱을 열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써놓고 보니까 너무 별거 아니고 당연한 소리를 거창하게 적었나 싶어서 쭈그레지는데요. 그래도 일단 적은 사연은 보내볼게요. 하셨는데 전혀 너무 좋은데요? 별거 아니지 않습니다. 아주 신박하고 영리한 방법이네요. 그러게요. 우리 순서대로 들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제철로 영원히 못 오고 계신 토토로들은 다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약사님의 언니 나도 미치겠어요 이 말을 떠올리면서 조금 강박에서부터 자유로워지시면 좋겠지만 이렇게 앱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청취를 하셔도 좋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추신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오늘 드디어 금빛 종소리를 다 읽었어요. 중간중간 아우라, 순수의 시대,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회상록, 맥베스도 함께 읽느라 엄청 오래 걸렸네요. 정말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지금은 마지막 작품인 변신 시골 의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회상록은 지금까지 제가 읽어본 책들 중 가장 읽기 힘들었어요. 정말 안 읽히더군요. 모르는 단어는 또 어찌나 많은지. 하지만 하나 작가님을 믿고 금빛 종소리 책을 통해 작가님이 나를 응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마침내 끝까지 읽어내었습니다. 와. 장하십니다. 지금까지 고전은 어떻게 즐겨야 하는지 모르겠고 읽어도 별 감흥을 느끼지 못했는데요. 금빛 종소리 덕분에 고전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독서 생활 자체가 너무나 풍요로워졌어요. 이렇게 좋은 책을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주 좋은 방송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랑해요 언니들 하트 해주셨어요. 사랑합니다 신갈청 거북이 톡토로님. 근데 바로 어제 제가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회상록 편을 강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끝까지 읽어내신 분들이 힘들기는 했지만 잊을 수 없는 독서 경험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신갈천 거북이 톡토로님께서도 독서 생활 전반이 너무 풍요로워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경험들을 통해서 독서력이 정말 향상이 되셨을 거예요. 맞아요. 금빛 종소리 나온 게 6월 말이니까 지금 한 4, 5개월 정도 됐는데 그동안 아마 비약적으로 이렇게 또 책들을 다 순서대로 읽으셨잖아요. 비약적으로 독서력이 증진되었을 것입니다. 아주 모범적인 금종단 단원이시네요. 민키토로님의 메일입니다. 민키토로 너무 귀여운데요? 안녕하세요. 선우하나 작가님. 언냐라고 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안 됩니다. 난 된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언니는 괜찮지만 언냐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엄격해요? 언냐는 서로 얼굴을 보고 말을 튼 뒤에 할 수 있는 거고 온라인 상으로는 언니라는 존칭으로 불러주세요. 야, 방금 정해놓고 되게 책에 있는 것처럼 갖다 그러네요. 붙였어요. 하나 언냐는 언냐라고 해도 됩니다. 저는 90년생 민키토로라고 합니다. 뭔가 스스로 지어 말하려니 쑥스럽네요. 크크크. 8살로 언냐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언냐들의 책, 이옥선 작가님의 책과 강연 등을 찾아보며 나보다 오래 세상을 살아온 멋진 언니들이 있다는 사실에 든든해하면서 생각과 삶의 스펙트럼을 넓히며 지내고 있습니다. 늘 감사해요. 최근에 여둘톡으로 인해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게 되어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운전 8년 차로 근무지인 강원도와 가족들이 있는 경기도, 그 사이 서울도 간간히 오가며 자유롭고 편안하게 운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터널을 운전해서 통과하다가 갑자기 공황장애 증상을 겪게 되었어요. 손에 땀이 가득 차고 좌석에서 엉덩이가 붕 뜨는 느낌이 동시에 들면서 제가 이대로 핸들을 조절하지 못할 것 같다는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하며 가장 가까운 휴게소에 멈췄고 어찌저찌 목적지에 잘 도착했지만 그날 이후로는 터널이 있는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밤운전이 두려워져 그런 조건에선 운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 남편에게 운전을 부탁하거나 친구의 차를 얻어 타거나 하며 운전을 피해왔지만 운전을 잘 해오던 때가 그리워지며 운전을 피하고 싶지만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피하다 보면 왠지 점점 운전을 꺼리게 되고 기동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생각만 해도 답답하더라고요.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쌤께 증상을 말씀드리니 그 증상에 공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상황을 피하거나 약물로 조절할 수도 있겠지만 그날 내가 터널에서 스트레스가 심했었나 보다.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 앞으로 운전할 순간들이 걱정되기도 하지만 나는 숙련된 운전자이고 내가 걱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고 스스로 다독여보고 수용해주면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선생님의 말씀대로 저를 다독이며 다시 고속도로로 나가고 아는 길이라면 밤운전도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셀프 토닥임 이후 이전의 운전력을 짠 하고 찾았다면 좋았겠지만 삶이란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저는 컨디션에 따라 터널을 주행하다가 여전히 비슷한 느낌을 받는 날이 있고 그런 날이면 주문처럼 스스로에게 위에 말을 해주며 터널을 통과합니다. 땀이 나도 괜찮아. 그날 이후로 무서워서 그렇구나. 이제 곧 터널 끝이 보일 거야. 하면서요. 올해 저는 직장생활 11년 차를 맞이하여 셀프 안식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평일 전시나 공연을 즐겨보고 싶더라고요. 마침 양평의 한 전시관에 관심 있는 전시가 생겨 보러 가려는데 운전이 걱정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도시에서 양평까지는 아주 많은 터널이 있는 고속도로를 70km 정도 운전해 가야 하거든요. 계속 관람을 미루다가 10월 26일에 전시를 종료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번 주 가을비가 세차게 내리던 10월 22일 그래, 운전이 무섭다면 가장 내게 용기를 줄 것 같은 여둘톡을 들으며 가보자 하고 101화 세상에 멋진 여자가 참 많다 편을 들으며 무사히 빗속 터널 질주를 하며 전시를 즐기고 무사 귀환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크크크. 집에서 출발할 때 재생해서 관람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기까지 1시간 반가량 저는 많이 웃고 용기를 냈고 101화의 멋진 여자분들에게 감탄하느라 터널을 평소보다 덜 의식하며 씩씩하게 통과했습니다. 물론 터널에 진입할 때 긴장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 수월했어요. 전시는 당연히 너무 좋았고요. 멋진 여성들을 소개해주며 제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깔깔 웃고 감탄하느라 제가 터널 안을 달린다는 걸 잊게 해주신 하나 선우 언니와 그 멋진 여성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둘톡을 들으며 두려움을 잊고 혼자서 그 많은 터널을 지나 좋아하는 전시를 보고 온 그날의 경험이 제게는 너무나도 뿌듯한 하루로 오래 기억될 것 같아요. 부디 언니들과 톡토로 분들이 모두 안전운전하며 오래오래 더 멀리 마음먹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삶을 꾸려나가시기를 바라며 손에 땀 조금 나도 살짝 어지러워도 터널은 금세 끝날 테니까요.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너무 뿌듯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터널을 운전할 때 특히 좀 정체가 있을 때는 좀 가슴이 답답하고 약간 불안한 그런 느낌을 겪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운전 자체가 두려워질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을 저희 팟캐스트 들으시면서 잊을 수 있었다니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아주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 다리 건너 아는 분도 상습적으로 정체가 되는 꽤 긴 터널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막혀 있을 때 터널 안에 들어가기가 너무 무서워서 그 앞에서 갓길에 차를 대놓고 정말 심호흡을 하고 한참을 망설이고 그랬었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참 그 심리적인 문제라고 하는 게 정말로 생명의 위협처럼 느껴지잖아요. 마음만 잘 다스리면 되는 문제가 아닐 텐데 이렇게 여둘톡의 도움도 받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참 다행스럽네요. 상담 선생님도 굉장히 유용한 조언을 해주셨고요. 언젠가 댓글에 선우하나 작가님들은 추천해 주실 만한 상담센터가 있느냐, 가시는 곳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었는데 저희는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본 적은 없어요.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할 만큼 마음이 힘들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어찌어찌 바쁘고 해서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네. 지금 말하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껴서 이러다 나 정말 병나겠다 이런 호소를 선우 씨한테 하기도 했네요. 제가 선우 씨한테 그랬잖아요. 황선우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바로 옆에 내가 많이 힘들 때 그것을 토로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또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선우 씨도 그렇다고 말해요, 빨리. 아니, 저도 그렇죠. 근데 저는 심리 상담이랑은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정신 분석? 이런 거 한번 받아보고 싶기는 해요. 나도 그러고 싶기는 해요. 내 내면에 분명히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들로 인해서 나의 성격이 형성된 계기들이 있었을 거고 그게 사실 가족과의 관계 같은 게 굉장히 뿌리 깊은 트라우마를 만들기도 하고 뭐 성격의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을 다 형성한다는 게 살수록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파헤쳐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있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또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런 거를 들추었을 때 마음속이 너무 복잡해지고 감당할 거기에 수 있겠나? 그러니까 막 신경이 너무 쓰이고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살아가기로 한 편입니다. 근데 심리적인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의지로만 이겨내기 힘든 상황을 맞닥뜨릴 때도 분명히 있고 자신의 상황을 잘 살펴보고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겠죠.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21화는 티켓 요정의 티켓팅 노하우 대방출 시간이었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해운대의 현인 목욕탕의 철학자 이옥선 작가님의 상담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